피너로 갑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경쟁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영리한 플레이부터 역사책에 바로 기록될 불가능해 보였던 골프샷까지, 이것이 골프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플레이들입니다. 우리는 1999년 뮤어필드 빌리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23살의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우즈는 자신이 다른 모든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골프계 전체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메모리얼 토너먼트입니다. 잭 니클라우스가 주최하고 잭의 코스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타이거는 깃대에서 274야드 떨어진 곳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대개 페어웨이 우드를 들죠. 가장 현명하고 확실히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투아이언을 꺼냅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보세요. 투아이언입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클럽 중 하나죠. 실수할 여지가 전혀 없는 클럽입니다. 대부분의 주말 골퍼들은 이 클럽으로 공을 띄우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타이거는 거의 275야드 밖에서 공을 핀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는 순수하고 effortless 스윙을 하고 공은 줄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공은 그린에 떨어져 굴러가다가 홀에서 약 1피트 떨어진 곳에 멈춥니다. 그 거리에서 투아이언으로 만든 탭인 이글입니다. 이건 단순히 현명한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골퍼가 세상에 진짜 자신감이 무엇인지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이번 장면은 골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클러치 샷일지도 모릅니다. 페블비치 1982년 US 오픈 최종 라운드입니다. 토마슨 대잭 니클라우스, 모든 것이 걸린 승부입니다. 니클라우스는 이미 경기를 마치고 4언더파로 스코어러 텐트에 앉아 자신의 5번째 US 오픈 우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US 오픈입니다. 왓슨은 그와 동타를 이루고 코스 위에서 2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3 17번 홀에서 그의 투아이언 샷이 길고 왼쪽으로 날아가 그린 뒤쪽에 두껍고 거친 러프로 굴러 들어갑니다. 내리막 라이에 그린은 그에게서 멀어지며 미끄럽게 뻗어 있습니다. 핀까지 16피트 거리입니다. 캐디인 브루스 에드워즈는 그에게 그냥 가까이 붙이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왓슨은 그를 바라보며 두 마디를 합니다. 넣을 거야. 그는 클럽 페이스를 열고 클럽을 러프에 떨어뜨리자 공이 튀어나와 한 번 튀고 홀을 향해 굴러가더니 사라집니다. 버디입니다. 왓슨은 에드워즈를 가리키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18번 홀버디로 두 타차 우승을 차지합니다. 니클라우스는 그 샷을 1000분의 1 확률이라 평했고 왓슨은 생애 최고의 샷이라 회고했습니다. 둘 중 누구의 말에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인트 앤드루스로 향합니다. 2010년 오픈 챔피언십에서 시가를 피우고 페라리를 모는 스페인 선수가 메이저 대회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샷 중 하나를 선보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겔 앙헬 히메네스 46세의 나이에도 자기보다 훨씬 어린 선수들과 경쟁하며 17번 홀에서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로드홀, 골프에서 가장 두려운 파4홀입니다. 그의 공은 그린 뒤에 악명 높은 돌담 바로 옆에 멈춥니다. 이 담은 전 세계 어떤 해저드보다도 더 많은 스코어 카드를 망가뜨린 곳이죠. 공간이 전혀 없어서 클럽을 공 뒤에 댈 수도 없습니다. 보통의 골퍼라면 그냥 포기하고 옆으로 쳐서 보기만이라도 하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히메네스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담을 마주보고 일부러 공을 돌에 맞춰 튕겨냅니다. 공은 그의 머리 위로 뒤로 튀어 올라가 공중을 그리며 부드럽게 그린 위에 안착합니다. 관중들은 방금 본 장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설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샷은 당구 같기도 하고 천재적이기도 하며 100% 히메네스다운 플레이였습니다. 때로는 골프에서 가장 현명한 샷이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샷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다음은 아마도 골프 역사상 가장 비싼 한 방일지도 모릅니다. 2011년 이스트레이크에서 열린 투어 챔피언십, PGA 투어 베테랑 제이 하스의 아들 비라스가 헌터 메이안과 서든데스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상금은 무려 $1144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17번 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샷은 진울게 밝혔고 메이안은 버디 기회로 그린에 올렸습니다. 지켜보던 모두 끝이라 생각했지만 하스는 전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 60도 웨지를 열고 벙커에서 폭발스럽게 그린에 떨어졌고 강하게 멈추더니 홀에서 약 1m 정도 물가에서 멈췄습니다. 연장전에서 $10,000,000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스는 퍼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메이안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8번 홀로 이동했고 하스는 그곳에서 경기를 마무리하며 투어 챔피언십과 페덱스컵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하스는 2개의 트로피를 보고 페덱스컵 우승을 알았습니다. 시상식 중 아내의 끄덕임에 확신했죠.
물속에서 친 그 한 번의 샷으로요. 1,100만 달러가 더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상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볼륨을 최대로 올려봅시다. 지금은 2021년 라이더컵 유슬링 스트레이츠, 일요일 싱글 매치, 그리고 브라이슨 디셈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브라이슨다운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오 가르시아와 마주하며 1번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섭니다. 라이더컵 역대 최다 포인트 기록자인 가르시아가 관중을 위해 이두근을 자랑하며 드라이버를 집어듭니다. 이 홀은 370야드짜리 파4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이언이나 3번 우드로 위치를 잡으려 합니다. 브라이슨은요, 그는 그린을 노립니다. 파4 홀에서 라이더컵에서 티샷으로 말이죠. 그는 공을 354야드나 날려보냅니다. 공은 그린에 안착합니다. 그 주 내내 아무도 그린을 원온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퍼터를 높이 들고 페어웨이를 여유롭게 걸어가고 관중들은 USA를 외치며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41피트짜리 이글 퍼트가 남아있었고 그는 그것마저 성공시킵니다. 정확히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라이더컵 역사상 처음으로 이글로 경기를 시작한 선수입니다. 다음 장면은 완전히 두뇌가 힘을 이긴 골프입니다. 2012년 챔피언스 투어 얼라이언스 챔피언십, 코리 페이빈이 일요일에 선두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장타자들을 머리로 이기며 커리어를 쌓아온 선수죠. 파34번 홀에서 그의 티샷이 왼쪽으로 흘러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공은 카트도로 근처 나무뿌리 바로 옆에 멈춥니다. 오른손잡이 스윙으로 정상적으로 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나무가 완전히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억지로 치면 손목이 부러지거나 클럽이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비는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그는 침착하게 8번 아이언을 거꾸로 잡고 나무뿌리 옆에서 왼손잡이 자세로 어드레스를 한 뒤 칩샷을 합니다. 공은 깨끗하게 빠져나와 그린을 굴러가고 홀에서 1.5m, 5피트 거리에 멈춥니다. 그는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파 세이브. 마크 칼코베키아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이 본 최고의 샷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빈 본인도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샷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연장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첫 챔피언스 투어 우승이었습니다. 가방에서 가장 똑똑한 클럽은 때로는 거꾸로 쥔 클럽일 때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뮤어필드 빌리지로 돌아갑니다. 2012년 메모리얼 토너먼트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수년간의 부상, 스윙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한 후에도 그는 아직 마법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3홀을 남기고 2타 뒤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16번 홀 파3에서 7번 아이언으로 그린을 넘겨버려 공이 두꺼운 러프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험한 내리막 경사에 홀 바로 뒤에는 물이 도사리고 있고 피는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짧게 치면 공이 다시 러프로 굴러 들어갑니다. 길게 치면 물에 빠지고 그럼 대회는 끝입니다. 그렇다면 타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디를 노리고 50피트 거리에서 쓰레기 더미를 넘겨야 했습니다. 타이거가 한 방을 터뜨립니다. 완전히 폭발적인 샷이었습니다. 골프에서 모든 것을 본 잭 니클라우스조차도 놀랐습니다. 타이거는 마지막 4홀 중 3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2타 차로 우승했고 니클라우스와 함께 통산 73승을 기록했습니다. 꽤 괜찮은 하루였죠? 다음은 페블피치 17번 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왓슨의 기적 같은 칩샷 10년 전 이 그린을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잭 니클라우스였습니다. 1972년 US 오픈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오픈 니클라우스가 3타 차로 앞서 있지만 경기 조건은 정말 혹독합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면으로 몰아칩니다. 17번 홀은 209야드짜리 파3으로 작은 그린과 그린을 둘러싼 온갖 위험 요소들만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 해도 이런 홀은 순식간에 챔피언십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니클라우스는 대부분의 프로들도 맑은 날 제대로 치기 힘든 1번 아이언을 꺼내들고 깃대를 향해 곧장 샷을 날립니다. 공은 그린 앞에 떨어져 한 번 튀더니 깃대를 정중앙으로 강하게 맞춥니다. 공은 홀컵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멈춥니다. 가볍게 버디를 성공시킵니다. 니클라우스는 그 유명한 피니시 자세로 그대로 서서 마치 모든 걸 예견한 듯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브루스 크램프턴을 3타 차로 꺾고 통산 3번째 US 오픈을 제패했습니다. 오픈 타이틀. 그 1번 아이언 샷은 페블비치의 메이저 챔피언십에 영원한 순간을 남겼고 모든 골퍼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린을 놓치고
아주 어려운 위치에 빠진 필은 정상적인 스윙을 할 수 없는 완전히 막힌 상황에 놓입니다. 상식적인 골퍼라면 옆으로 쳐서 탈출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리버스 플롭샷. 그는 클럽 페이스를 열고 반대쪽에서 어드레스를 잡은 뒤 빠졌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쳐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장면은 서커스 묘기 같으면서도 천재적이었고 완전히 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그의 첫 메이저 우승 몇 년 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 필은 아직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선택지를 봅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우리는 2000년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는 그의 캐디 스티브 윌리엄스가 직접 본 타이거의 최고의 샷이라고 부른 장면을 곧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글렌애비의 72번째 홀입니다. 타이거는 그랜트 웨이트에 한타 앞서고 있고 웨이트는 이미 파 58번 홀 그린에 두 번째 샷만에 올려놓았습니다. 타이거는 방금 페어웨이 벙커를 찾았습니다. 핀까지 218야드가 남았습니다. 그와 그린 사이에는 워터 해저드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시야를 일부 가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모래가 흠뻑 젖고 있습니다. 타이거는 대회 우승이 걸린 상황에서 페어웨이 벙커에서 6번 아이언을 집어듭니다. 공은 모래에서 솟구쳐 나와 높은 궤적으로 날아가 물을 넘고 나무를 넘어 홀에서 약 18피트 떨어진 100프린지에 떨어집니다. 그는 투퍼트로 버디를 잡아내며 한타 차로 우승을 거머쥡니다. 경기 후 그랜트 웨이트는 이 장면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클럽 페이스와 공 사이에 모래 한 알만 끼어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이때의 타이거는 전성기였습니다. 그 우승으로 트리플 크라운이 완성되었습니다. 즉 미국 오픈, 오픈 챔피언십, 그리고 캐나다 오픈을 같은 해에 모두 석권한 것입니다. 1971년 이후 처음으로 이 업적을 이룬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벨프리 18번 페어웨이 한가운데에 기념 명판이 세워진 바로 그 샷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때는 1989년입니다. 라이더컵의 승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티 오코너 주니어 41세, 세계 랭킹 71위,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으로부터 약한 골이라고 불렸던 그가 프레드 커플스와 18번 홀로 향하며 올스퀘어 상황입니다. 유럽은 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점수가 필요합니다. 커플스는 드라이버샷을 멀리 날려서 남은 거리가 9번 아이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코너는 페어웨이에 올려놓았지만 남은 거리는 240야드입니다. 주장 토니 잭린이 그의 곁을 걸으며 한마디 합니다. 가자. 아일랜드를 위해 한 번만 더 멋진 스윙을 해줘. 오코너는 이번 아이언을 꺼내 완벽하게 샷을 날립니다. 공은 물을 넘어 그린에 안착하고 홀에서 2피트 떨어진 곳에 멈춥니다. 커플스는 흔들린 채로 9번 아이언 샷을 그린 밖으로 밀어내고 파 세이브에도 실패합니다. 그는 오코너의 퍼트를 컨시드합니다. 오코너는 두 팔을 벌린 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것이 자신의 프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컵을 지켰고 그 투 아이언 샷은 라이더컵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샷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순간입니다. 골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진을 남긴 그 샷입니다. 베니 호건은 메리언의 18번 페어웨이에 서기 16개월 전 자신의 차가 버스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고 경기에 나서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연장전을 가기 위해서는 458야드의 괴물홀에서 팔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는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한 번의 훌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주에 원 아이언을 들고 가기 위해 호건은 7번 아이언을 가방에서 뺐습니다.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7번 아이언으로 칠 만한 샷이 없으니까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공을 한 번도 치기 전에 이미 모든 어프로치 샷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는 코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린에서 200야드가 넘는 거리에서 그는 원 아이언을 꺼내 완벽하게 샷을 날렸습니다. 공은 그린에 떨어져 홀에서 40피트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투퍼트로 연장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원 아이언은 지금 USGA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맷 피츠패트릭이 2022년 US 오픈 72번째 홀에서 한타 차리들을 간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컨트리 클럽이었습니다. 그는 한 주 내내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18번 홀에서의 드라이브 샷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왼쪽 페어웨이 벙커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라이였습니다.
공이 그의 발보다 약간 높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수할 여유는 전혀 없었고 첫 메이저 우승의 압박감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은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풀스윙으로 나인 아이언을 휘둘러 긴장감을 뚫고 핀에서 불과 18피트 거리에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과한 세리머니도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숨을 내쉬며 대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선수의 조용한 자신감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투퍼트로 8을 기록하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강철 같은 담력을 보여준 그 샷 덕분에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1995년 신네콕 힐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코리 페이비는 필드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확실히 장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 모든 것이 걸린 상황에서 그는 18번 홀 페어웨이에 서 있었고 한타 차리들을 지키며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샷이 나왔습니다. 그는 기때까지 228야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세고 긴장감은 최고조였지만 페이비는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대신 4번 우드를 꺼냈습니다. 페어웨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럽은 아니죠. 특히 이 US 오픈 72번째 홀에선 더 그렇죠. 하지만 기회를 살려냈고 완벽한 샷을 날렸습니다. 공은 하늘을 가르며 컵에서 몇 피트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공이 멈추기 전 관중들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 한 번의 스윙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가볍게 넣는 파, 메이저 챔피언십, 그리고 압박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담한 클러치 샷 중 하나였습니다. 코리 페이비는 시네콕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이겨냈죠. 그리고 그 4번 우드는 역사책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저히 칠 수 없을 것 같은 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캠 데이비스가 페블비치 18번 홀에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2025년 ATT 페블비치 프로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캠 데이비스는 이날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었지만 상징적인 파워 18번 홀에서 그의 어프로치 샷이 불운하게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그린 왼쪽 나무 뿌리가 얽힌 아주 험한 곳에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려운 라이가 아닙니다. 정말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의 공은 사실상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두꺼운 뿌리가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고 머리 위로는 가지들이 빽빽하게 드리워져 있으며 백스윙을 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클럽을 땅에 댈 수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스윙할 수도 없습니다. 퍼팅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워집니다. 데이비스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세를 조정하고 클럽 페이스를 열고 가파르게 스윙하여 앞에 뿌리를 넘기고 핀 근처에 깃털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하이칩샷을 성공시킵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그는 버디 퍼트를 가볍게 넣고 말도 안 되는 69타로 공동 5위에 오릅니다. 중력도 나무 뿌리도 상식도 오늘은 쉬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스에게는 전혀 필요 없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짐 퓨릭과 타이거 우즈가 7번에 지치는 연장전에서 맞붙었습니다. 극적인 순간은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퓨릭은 어프로치 샷이 그린 옆 벙커에 빠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퓨릭의 첫 번째 벙커샷은 완전히 참사였습니다. 공이 벙커턱을 맞고 다시 그의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이제 그는 똑같은 자리에서 네 번째 샷을 치고 있고 타이거는 안전하게 그린에 올려 팔을 쉽게 노리고 있습니다. 연장을 이어가려면 퓨릭은 이 벙커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야 했습니다. 확률이요? 마당에서 유니콘을 찾는 것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방금 처참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퓨릭은 자신의 기술을 조정하고 다시 한번 스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이 완벽하게 튀어나와 그린에 떨어진 뒤 컵 한가운데로 곧장 굴러들어가 상상할 수 없는 파세이브를 만들어냈습니다. 퓨릭이 마치 메이저 대회를 우승한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며 그린으로 달려가자 갤러리는 환호로 터졌습니다. 경기는 정말 치열하게 계속됐고 두 선수 모두 놀라운 위기를 벗어나며 5홀을 더 싸운 끝에 마침내 타이거가 버디로 이 마라톤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압박감이 최고의 선수들조차 무너뜨릴 수 있지만 2020년 올림피아 필즈에서는 존 람과 더스틴 존슨이 그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BMW 챔피언십은 다른 모든 선수들을 압도하는 코스에서 두 선수만의 난타전으로 변했습니다. 존 람과 더스틴 존슨만이 예외였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이 두 선수만이 이 코스를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것은 마지막 그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더스틴 존슨은 정규 라운드 18번 그린에 다다랐을 때 한타 뒤지고 있었고 람과 동점을 이루어 연장전에 가기 위해서는 버디가 필요했습니다. 거의 43피트 거리에서 DJ는 그린을 가로지르는 불가능해 보이는 구불구불한 퍼트를 성공시키며 관중들과 람 모두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람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첫 연장홀에서 그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18번 그린에서 66피트나 되는 커브를 그리는 버디 퍼트였습니다. 그저 홀 가까이 붙이기만 해도 되는 퍼트 중 하나였죠. 하지만 람은 그 라인을 읽어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공은 경사를 타고 천천히 굴러 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경기는 끝났고 람의 주먹을 쥔 세리머니가 압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극적인 마무리 중 하나였고 현대 골프에서 우리가 본 가장 상징적인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더스틴이 엄청난 퍼트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서 람이 기적 같은 퍼트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골프에는 나쁜 라이도 있지만 찰 슈어첼이 16번 홀에서 마주한 상황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공은 러프도 벙커도 아닌 진짜 포장도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클럽과 꿈을 똑같이 산산조각 내는 그런 종류의 바닥이었죠. 캐디는 사실상 그에게 드롭을 하라고 애원하며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슈어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죠. 2014 볼보 골프 챔피언십은 이 남아공 선수에게 좋은 기억이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은 카트도로 위였고 그린까지 200야드 남았으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들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겨눌 수 있는 목표는 하늘에 떠있는 움직이는 구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슈어첼은 재앙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샷을 준비하던 그는 작은 실수로도 공이 나무에 맞거나 그린을 넘겨 곤란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슈어첼의 스윙 후 공은 홀컵단 3피트 거리에 멈췄습니다. 그 샷은 거의 이글로 홀에 들어갈 뻔했고 핀을 몇 피트 지나가며 역대 가장 놀라운 버디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찰스는 나중에 그 샷이 자신이 날린 최고의 샷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카트 도로 위에서 200야드 거리의 5번 아이언 샷. 그가 겨냥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움직이는 구름뿐이었습니다. 올해의 샷일까요? 틀림없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US 오픈의 마지막 홀입니다. 공동 선두로 압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브라이슨 디셈보는 파이너스트 넘버 2의 18번 티잉 그라운드에 서 있었습니다. 하만 기록해도 좌절과 역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드라이버를 잡았고 공은 왼쪽으로 휘어 그랜드 스탠드 근처 나무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까다로운 라이와 좋지 않은 그린 각도가 남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샷은 공격적이었지만 과감한 시도가 완벽히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공은 그린 옆 벙커 깃대에서 54야드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라이스는 벙커에 들어가 54 야드짜리 샷을 응시했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까다로운 거리 중 하나였지만 그는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공은 모래를 뚫고 솟구쳐 부드럽게 착지한 뒤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홀에서 불과 4피트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그는 퍼트를 성공시켰고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브라이슨 디셈보는 두 번째 US 오픈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오픈 챔피언이 된 것이죠. 메이저 대회 역사상 가장 완벽한 타이밍의 벙커샷 덕분이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메이저 챔피언을 만나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24 코그니전트 클래식에서 경기구역 밖에서 플레이하며 때로는 골프 규칙이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스틴 로즈는 대부분의 골퍼라면 웃으며 벌타를 받아들일 만한 위치에서 공을 발견했습니다. 공은 초록색 그물 경계 펜스에 딱 붙어 있었고 그 펜스는 골프장과 누군가의 뒷마당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모두를 놀라게 할 규칙의 허점을 발견했는데 그의 공이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인바운드, 즉 펜스 안쪽에 간신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 18.2에 따르면 인바운드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 실제로 아웃 오브 바운드에서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는 펜스를 넘어 아무 집의 마당에 서서 합법적으로 샷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에 벌어진 일은 솔직히 말해서 마치 골프 시트콤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로즈는 펜스를 넘어 낯선 사람의 뒷마당에 자리를 잡고 아직 인바운드에 있는 공을 치려고 합니다. 그 샷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스윙을 할 공간이 전혀 없었죠. 발도 제대로 디딜 수 없었고 어떻게든 이 공을 124야드나 페어웨이 쪽으로 다시 보내야 했습니다. 로즈는 공을 다시 플레이 구역으로 쳐냈지만 그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직 78야드 거리에서 어프로치와 퍼팅을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페어웨이에서 친 그의 웨지샷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첫 바운스에 홀 바로 옆에 떨어지더니 두 발짝도 안 되는 거리에 멈췄죠. 퍼팅 후 로즈는 역대급으로 창의적인 파세이브를 해냈습니다. 다음은 의도한 건지 의구심이 드는 샷인데요. 놀랍게도 그는 정말 의도한 것이 맞았습니다. 2017년 WGC 멕시코 챔피언십 금요일 조던 스피스는 이미
15번 홀에서 이글을 성공시키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사 16번 홀로 걸어가 그린 앞쪽 가장자리에서 까다로운 위치, 깊은 곳에서 세 번째 샷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더 대단해집니다. 스피스는 공을 낮게 치고 강하게 스핀을 주려는 대신 일부러 홀을 훨씬 지나가는 부드러운 피치샷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중력을 타고 공이 연속된 홀에서 WGC 대회장에 떨어집니다. 운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주먹을 쥐거나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죠. 마치 이런 걸 100번은 해본 듯이요. 그리고 솔직히 아마 정말로 그랬을 겁니다. 다음으로 오크몬트의 혹독함을 단 한 번의 스윙으로 쉽게 보이게 만든 샷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016년 US 오픈 1라운드였습니다. 그리고 21살의 피츠패트릭은 파4 2번 홀에서 그린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의 공은 그린 옆에 지저분한 벙커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깊고 어색하며 하이라이트를 만들 거라고 기대할 만한 곳은 아니었죠. 대부분의 선수라면 파로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세를 잡고 정확한 스윙을 했으며 공이 모래를 벗어나 컵으로 곧장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튕김도 없이 깔끔하게 들어갔죠. 벙커에서 바로 컵으로. 그린을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속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그저 냉정하게 홀아웃을 성공시키며 스트레스를 주던 팔을 단번에 버디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것도 오크몬트에서라니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는 1999년 휴스턴에서 열린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를 순조롭게 치르고 있었는데 15번 홀에서 티샷이 까다로운 러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봤을 땐 해볼만해 보였지만 그는 그 돌을 발견했습니다. 야구공만 한 크기의 돌덩이가 그의 공 바로 뒤에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까다로운 부분이었죠. 규정상 돌을 움직이다가 공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벌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웨지를 꺼내 돌을 건드리지 않고 공만 앞으로 쳐내기로 한 거죠. 고통도 날카로웠습니다. 클럽이 돌을 때린 충격이 왼손목에 전해졌고 즉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공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는 그린에 올려 2번 퍼트로 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매번 스윙할 때마다 분명히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참고 견디며 결국 네타 차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샷에 대한 질문에 그는 미소 띠며 다음엔 반으로 쪼개고 싶다고 말했죠. 더 세게 칠 거라면서요. 참 타이거다운 답변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마스터스 일요일 저스틴 로즈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즈는 이미 전반 9홀에서 멋진 플레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1번 홀에서 극적인 칩인 버디로 기세를 올리며 로리 맥길로이를 추격하고 있었죠. 그리고 450야드짜리 파사 7번 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티샷은 심하게 벗어나 페어웨이를 놓쳤고 어거스타의 악명 높은 소나무 잎 더미 속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처럼 보였습니다. 까다로운 각도, 미끄럽고 예측 불가능한 라이, 그리고 그와 그린 사이에 서 있는 나무들까지. 보기는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8을 기록한다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로즈는 마스터 클래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소나무 잎 위에서 공을 깔끔하게 쳐냈고 과감한 라인을 선택해 완벽하게 틈새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샷은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떠난 순간부터 핀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공은 부드럽게 떨어져 멈췄다가 홀컵에서 불과 30cm 남짓한 거리까지 굴러갔습니다. 갤러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즈는 여유롭게 걸어가 그날 가장 믿기 힘든 버디 중 하나를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한 번의 샷이 그의 라운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샷은 전반 9홀 내내 그의 뛰어난 플레이에 불을 지폈고 그가 12 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오르며 턴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 짧고도 찬란한 순간 마침내 운명이 저스틴 로즈에게 그가 평생 쫓아온 마스터스를 안겨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7번 홀의 소나무 잎 위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라이더컵에서 미국의 스타 선수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매우 어려운 샷에 직면했던 잊을 수 없는 골프 명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샷은 체조 선수 같은 균형 감각과 모험가의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위슬링 스트레이츠에서 조던 스피스는 너무나도 난처한 위치에 공을 떨어뜨렸는데 마치 누군가 장난삼아 그곳에 공을 놓아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마스의 파3 17번 홀 티샷은 그린 바로 옆까지 굴러갔지만 바로 옆이라는 말로는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공은 너무 가파른 경사면에 멈췄는데 그곳에 가려면 등산 장비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였고 아래에는 미시간 호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피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로 쳐야 하는지 보기 위해 실제로 점프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그냥 언플레이업을 선언을 하고 드롭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 스탠스를 엄청 넓게 벌립니다. 발을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고정하고 마치 야구 스윙처럼 휘두릅니다. 그 스윙의 힘이 너무 강해서 임팩트 직후 그의 몸이 바로 뒤로 밀려 언덕 아래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스피스가 호수로 굴러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공은 거의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가 언덕을 뒤로 비틀거리며 내려가면서도 어떻게든 발을 버티는 사이 공은 그린 위에 깃털처럼 부드럽게 떨어져 홀에서 불과 몇 피트 앞에 멈췄습니다. 미국 관중들은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완전한 재앙처럼 보였던 상황이 당신이 평생 볼 최고의 세이브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21살의 아마추어 선수가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플레이하며 보여준 장면입니다. 존 남이 메이저 챔피언이 되기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선수 중 한 명이 되기 전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려는 떠오르는 스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US 오픈에서 오크몬트에서 그는 단순히 자격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3라운드였습니다. 람은 파 52번 홀에서 두 번째 샷으로 레이업을 했고 핀까지 111야드를 남겼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영리한 골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건 순수한 마법이었습니다. 그는 외지로 부드럽게 스윙을 했습니다. 공은 하늘로 솟구쳐 깃발을 몇 피트 지나 착지한 뒤 뒤로 빠르게 굴러가며 회전하며 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글.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람은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고 이는 곧 일어날 일의 예고였습니다. 그 주에 그는 아마추어 최고 성적으로 대회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샷은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신의 선수의 샷이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3년 PGA 챔피언십 2라운드, 장소는 오크힐입니다. 게리 우들랜드는 파사 6번 홀에서 재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프로치 샷은 그린 사이드 벙커에 빠졌는데 평범한 벙커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은 좁은 선반 위에 어색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모래에 겨우 걸쳐 있고 제대로 설 자리도 없고 스윙할 공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기적 같은 샌드샷을 시도하거나 그냥 드롭으로 손해를 감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들랜드는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하이브리드 클럽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는 홀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는 공을 앞으로 10피트 정도만 쳐서 같은 벙커 안에 평평한 지점에 올려놓습니다. 사실상 그는 자신에게 두 번째이자 더 나은 벙커샷을 위한 기회를 마련한 셈입니다. 더 좋아진 라이에서 웨지를 들고 침착하게 샷을 합니다. 깔끔한 임팩트로 정확히 중앙을 맞춥니다. 파 세이브였지만 마스터 클래스 같은 순간이었고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우들랜드는 단순히 벙커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마치 체스판을 다루듯 벙커를 활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재적인 골프입니다. 이제 우리는 골프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샷 중 하나가 나온 연장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날은 루이스가 파오 2번 홀에서 마스터스 역사상 네 번째로 나온 알바트로스를 기록하며 불꽃처럼 시작됐습니다. 260야드 어프로치 샷이 홀에 들어가다니요? 오늘은 내 날이겠구나, 그렇죠? 하지만 버바 와스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